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 대전 성전 기념일로 올해는 77주년이 됩니다. 매년 전성을 기념하여 축제와 열병식이 열리는데 올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더욱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표준시간 5월 2일 국가안보 컨설팅 회사 데미스토클레스 어드바이저리 그룹 설립자이자 CEO 그레이크 후퍼는 포브스 기고문에서 5월 9일 승리의 날은 러시아가 군사력을 과시할 기회지만 전쟁의 막대한 손실로 열병식에 참석한 러시아 군대는 거의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굴욕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후퍼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공개 정보에 따르면 후퍼는 성전 기념일 군사 열병식에 참가하는 지상 전투 차량이 작년에는 35개 모델로 총 198대의 차량이 배치되었으나 올해는 25개 모델로 총 131대에 그쳤습니다. 600대가 넘는 각종 전투 차량이 러우 전쟁으로 손실되어 T-80 주력 전투 차량 10대의 편성이 사라지고 보병 전투 차량의 총 대수는 50% 감소했습니다. 대다수 화포와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 사라지고 스테이지 152mm 자주포와 1960년대에 설계된 122mm 다연장 로켓 발사기의 업데이트 버전 등 구형 장비들로 열병식 현장을 장식했습니다. 후포의 관심을 끈 T-14 주력 탱크, 크루간 2호 보병 전투 차량이나 또는 PVK-7829 차륜 보병 전투 차량 등 신형 전투 차량의 수는 작년과 같다. 이것은 아마 러시아의 군비 현대화가 경제 제재로 인해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39대의 헬기를 잃어 열병식에는 15대의 헬기만 동원할 수 있어 지난해에 23대가 채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고정익 비행기 용기의 주역으로 낡은 미고얀 전투기 2구는 작년에 4배 동원되었고 러우전에서 잃은 현대 수크 3군과 수크 3사 전폭기는 열병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프레이드에서 주목할 점은 러시아가 전략핵 미사일 및 핵 전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RS-24 야르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등장했는데 2010년 실전 배치된 야르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공포의 ICBM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략핵 미사일과 함께 핵전쟁에 대비한 지휘 통제기 IL-80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구소련이 1980년대 핵폭발에도 견디도록 개발해낸 비밀병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퍼는 5월 9일 열병식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의 막대한 손실과 불안정한 산업 능력을 부각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과 러시아 고위층은 세계 종말 등 위협 발언을 유포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열병식의 상황을 군의 문제로 축소 비난하여 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전 소련 서기장 조세프 스탈린의 흉내내 군사력 부족을 이유로 공식 선전 포고를 하고 전면 동원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전염병 방역에 동적 제로 정책이 확고하다고 다시 강조하자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장이 6일 군령을 내려 동적 제로 정책을 준수할 것을 외쳤습니다. 리창 당서기는 또한 5월 6일 걸기대에서 각급 관리들에게 청청히 군사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시장은 푸동신구, 쉬후이구, 민항구의 건물 방역, 거리 방역, 문 두드리기를 강화하여 한 가구 또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 구의 구장들도 이날 회의에서 군령을 내렸는데 그중 푸동신구의 조우종송은 몸이 부서져도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또한 상하이 쉬후이구는 5월 7일 오늘부터 15일까지 핵상검사를 제외한 모든 거주민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단지 내 공동구매와 택배 접수를 중단한다. 이미 주문한 경우 시간 내에 반품하거나 배송 시간을 조정하라. 또 핵상검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물자 지급을 일시 중지하고 긴급 의료 요청은 주민위원회가 통일하여 차량을 배치하고 환자 이송 시 정한 규칙을 이행해야 하며 집무실 출입증 발급을 중단한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애리조나 대학교 통합의학센터 양징두안 교수는 과거 대약진과 마찬가지로 몇 년 만에 유럽을 따라잡는다. 몇 년 만에 미국을 따라잡는 식의 완전히 헛된 공약일 뿐이다. 이런 공약은 정치 압력에 의해
사람들이 이미 비이성적으로 변해 실제로 그런 행동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있어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명한 평론가 린 샤오스는 에폭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중공의 제로 정책은 과학 방역의 베일이라도 씌워져 있었지만 상하이의 군사명령장을 청청히 세워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군령을 내리면서 인위적으로 전염병을 감소시키는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베일조차 쓰지 않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명령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정치운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또한 중공 고위층 내부 및 중공 중앙과 지방 권력의 투쟁이 이미 과열 상태에 이르렀다. 시진핑의 권위가 크게 위협받고 상당한 정도로 도전받고 있을 것이다. 고위층과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제로 정책이 가져올 막대한 대가를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 시진핑은 더 강력한 수단으로 각 지방정부에 군사명령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력하도록 아주 강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린 샤오스는 중앙고위층 출신이든 지방수장이든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마오쩌둥의 1962년 7천인 대외회담 이후의 상황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송에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다 깨져 분신쇄골이 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군령장을 실행할 것이다 라는 말에 인터넷에서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 당신의 몸이 부서지기 전에 백성들은 뼈도 남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5월 7일 저녁 8시경 중국 하늘에 또 이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네티즌이 포착한 영상에 따르면 저장성 저우산의 하늘이 갑자기 무수한 핏빛으로 변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2022년부터 중국의 1년의 이상 천체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4월 14일 허베이성 싱타이 하늘에 환일 현상이 나타났는데 3개의 태양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4월 16일 하얼빈 상공에 붉은 태양과 핏빛 달이 떴으며 4월 27일 베이징 먼터구에는 폭설이, 짱수성 뚱타이시 푸안진에는 대나무에 꽃이 피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는 하늘에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악기가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의 이상현상은 인간의 화와 복에 대응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의 이상현상은 종종 큰 사건이나 재난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에게 예고하고 경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저장성 저우산에서 무섭게 핏빛으로 물든 하늘을 본 뒤 이것이 불길한 징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일각에서는 지진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우산의 핏빛 하늘은 지진의 지광과 관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의 지광은 종종 지진 발생 10여 초 전 혹은 지진 발생 때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장성 저우산의 하늘이 핏빛으로 물든 이후 현지나 인근 지역에서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진의 지광은 지속되지 않고 왕왕 몇 초 만에 사라지는 반면 저우산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2022년 이래 이상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3월 중순과 28일, 4월 21일 베이징에서 3차례에 걸쳐 푸른 태양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자연현상으로 해석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황사에 휩쓸려 화성에 온 것인가? 푸른 태양은 화성에서 가장 흔한 광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현상이 도래하는 전조일 수 있다. 베이징의 푸른 태양이 주요 언론의 화면에 나오고 많은 사람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생각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